네, 용어에 대한 진실 찾기 5번째 시간입니다. 친기업 정책하면 기본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친기업 하면은 반노동자, 반소비자, 반중소기업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과연 기업의 이익이 소비자와 노동자 이익과 반하는 건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궁금한 점 박사님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네. 아유, 벌써 5번째가 됐네요. 네, 예. 좀 그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순천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예. 대신 이발은 깨끗하게 하고 입력하신 것 같은데 예. 아, 방송을 의식하신 게 아닌가. 글쎄, 뭐, 조금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를 의식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기,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거기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친기업 정책, 어떤 정책을 친기업 그 성격 규정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그게 기업뿐만 아니라 네. 소비자나 노동자,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야 뭐 특정 계층에 유리할 수 있지만 다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게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그걸 친기업 정책 이렇게만 부를 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친기업 정책이라기보다는 친시장 정책 혹은 친시장 경제 정책 뭐 그런 식으로 네. 부르는 게 더 합당하다는 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기업 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그런 프렌들리라고 말이 있었죠. 예. 그거는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 정책을 만들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친기업 정책하면 친재벌이다, 뭐 예. 친부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더 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네.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옛날부터 있었던 인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무슨 거래를 하면 네. 둘 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참여 안 하면 네. 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네, 않죠. 거래를 안 하면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값이 얼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건 다른 거 사는 거에 비해서 이게 더 낫다 싶으면 네. 사고 기회비용 그걸 하나 삼으로 해서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거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는 네.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래를 하면 둘 다 이득을 보는데 한 편만 이득을 보고 누군가 이득이 네. 있으면 다른 사람은 의당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로섬으로 보는 예, 제로섬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한 특정 정책을 친기업 정책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마치 기업에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된 만큼 딴 계층이나 이런 방금 말씀하신 노동자나 소비자로부터 뭔가 가져간 듯한 네. 그런 인식을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이란 말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래 의도는 기업하기 쉬운 환경.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을 하는데 무슨 허가를 갖다가 도장을 한 미장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50가지 정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얼마나 번거로워서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많으면 저기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건 기업하는 사람이 많아야 또 고용을 하고자 서로 또 하고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한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결코 노동자에게 나쁜 게 아닌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계층에 도움이 되면 다른 계층에는 마치 손해가 되는 듯한 그런 인식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친기업 정책이라고 부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잘못된 그런 이미지가 좀 씌워진 것 같은데 네. 이게 영어 단어가 좀 잘못 번역이 된 게 그렇죠. 아닌가. 원래 정확하게는 마켓 프렌들리가 맞겠죠. 차라리. 마켓 네. 프렌들리란 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또 보통은 앞에 프렌들리란 말,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가 표현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 단어 구성상 앞에 어떤 시장이라는 어떤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인텍스연하는 곳이지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이라든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런 제로섬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단어를 써도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네.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MB 정부가 예. 시행했던 그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예. 중에서 예. 그런 뭐 출총제 폐지라든가 감세 예. 정책, 예. 예. 법인세 예. 인하라든가 예. 예. 금산분류 완화 이런 게 예. 예. 이렇게 시행했는데 이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효과가.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낙수 효과가 그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야권이야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친재벌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이란 게 일관되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효과가 나는데 그쵸.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 이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잠시 소득을 올려주면 사람들이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이게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그게 잠시 뭘 꾸준하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그게 효과가 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 정책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 이제 세금을 거두면,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적게 걷어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둔 만큼 말하면 이익이 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적게 거두면,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없었더라면, 했을 사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업을 미장원을 누가 한다 그러면, 미용사를 고용을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미장원 주인이,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보다는 네. 조금 더 소득이 더 있는 사람이라면 더 어려운 사람한테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그런 셈인데 그게 이제 너무 사실은 단기적으로 조금 그러다가 사실은 또 뭐 친서민 정책 그러면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친기업 정책을 했을 때는 마치 그런 기업의 그런 불공정이라든가 그런 예. 부당행위마저도 눈 감아주는 네. 그런 정책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예. 것 근데 그 사실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의 기업을 잘 특혜라든가 이런 거 주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소금 전매권 같은 거 누구한테 왜 우리 국사 시간에도 왜 난전 그다음에 임금이 직접 허용해주는 그러니까 난전은 금하는 대신에 유기전이라든가 이런 임금이 직접 허용해주는 거기서만 물건을 팔게 해준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친기업 정책 중에도 특정 기업한테는 유리한데 소비자들한테는 나쁜 그런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방금 법인세를 전체적으로 내려줘서 기업을 더 많이 하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 활발히 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전체 거두는 액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본은 누가 그렇게 했는데 자본은 노동의 친구다. 왜? 자본이 많이 축적되면 그걸로 생산성이 더 높은 투자도 하고 거기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또 생산성이 높아져서 임금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들 그거는 노동자들 그건 이제 친시장 정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 노동자, 기업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소비자 이 모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태여 친기업 정책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게 만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2010년도 그때 광복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느 순간 공정사회라는 단어를 예. 그러면서 이익공유제 뭐 동반선정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의도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언론에서 많이 그랬어요. 이제 MB가 기업을 버리고 서민을 선택했다. 마치 이런 계층을 양분화시키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맞춰갔는데 그 친기업이든 친서민이든 어떤 계층 앞에 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나머지는 뭐 반하는 그런 사실 지금 참 좋은 말씀인데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표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 정책은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당장 도움이 되는 걸 안 하고 자꾸 지금 우리가 말한 친기업 정책 실은
친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거든. 오히려 노동자 당장 뭐 너들한테 임금을 그 기업들이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만큼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줄 자신이 없는 기업은 안 하죠. 그러면 기업을 안 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은 강제로 막 올려주겠다. 이런 정책이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실은 반노동 정책인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더 힘들게 되니까. 근데 이름은 단기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이 아주 짧은 기간에 덕을 본다고 그걸 갖다가 친노동자 정책이다. 네. 실은 그것도 틀린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반시장 정책이다. 노동자에게도 나쁘고 기업들 당장 기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당장 억지로 임금을 높게 강제로 더 주라 그랬으니까 그럼 자기들도 이윤을 내기 위해서 덜 팔리더라도 일정 이상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들도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정사회 내지는 무슨 친서민 정책 그러는데 그것도 네. 서민들을 아니 저 기업들 보고 이윤 좀 났는데 그 가져와서 너들 주겠다 그러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네. 기업들이 그런 활동 이제 더 적게 하거나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소비해서 뭐 여행을 보낸다든가 다른 형태로 자기들이 아니 써버리고 해외로 나가버리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그게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보통 기업하고 그 노조, 예. 그러니까 노동자죠. 예, 예. 그러니까 두 관계, 두 집단은 상당히 예.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은 뭐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뭐 예, 반대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예, 이런 예. 것도 최저임금제를 찬성을 하면은 친노동자 음. 만약에 반대한다 이러면은 너 친기업적이구나 이런 반응이 예, 나와요. 예, 예. 근데 과연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그 과연 최저임금제는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기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그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낮은 임금에 주로 고용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들은 그게 상관도 없는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줘야 되니까 네. 네? 더 줘야 되니까 당장 그 기업들은 기업 중에 특히 그런 기업 일부는 어려울 네. 겁니다. 근데 그 기업도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을 내야 되고 최소한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량을 줄이든지 해서 그 이제 손해를 적게 보거나 혹은 뭐 손실을 피하고자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거나 혹은 네. 최소한 새로 더 뽑지는 않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네. 그걸 이제 최저임금을 높였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무슨 친 노동정책, 노동자정책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법률로 경제 문제를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예를 들면 규제로 네. 지금부터 임금을 예를 들면 누가 왔어요. 저 친구들 어렵게 삽니다. 왜 어렵냐? 임금을 요거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걔들 뭐 지금부터는 그보다 더 많이 받게 해. 네. 안 주는 녀석들 다 지금부터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러면 사실 저기 아프리카나 그죠? 그 저개발 국가 간단해요. 그냥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한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의 자본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생산성 자체가 낮은데 그래서 그게 줄 수 있는 돈이 많은데 더 높이면 고용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단순히 예를 들면 친노동자들 당장 그럴듯해 보이는 그 단기적인 처방들이 안 그래도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당장 내가 당신을 당장 부자 만들어주는 비법이 있다 그런 거는 대부분 엉터리다. 오히려 거지 만들 거다. 네. 왜냐? 그랬으면은 세상에 경쟁 문제가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제가 기사를 좀 전에 보니까 지금 네.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제 얘기 말씀하시니까 예. 국회 앞에서 지금 20명인가? 예. 1인 릴레이 동시에 예, 다발적으로 예. 20명이서 최저임금제 그 법안 통과시켜라고 5,000원. 경제민주화 법안 어. 중에 하나 왜 내팽개치냐 지금 왜 NLL에 지금 집중돼 있냐 지금 민생 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경제 악법이라고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제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그랬지만 왜 5천 네. 얼마로 하냐? 한 5만 원 하지. 그렇죠. 네. 왜 더 좋게? 네. 왜 그렇게 하냐?
거꾸로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것들은 대부분 말하자면 이 제스처랄까,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 그 정도 의미지. 그거를 막 투쟁을 해서 올리면 정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그거를 마치 노동자 정책이고 네. 반기업 정책이다. 네.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틀렸다는 거죠. 예. 네. 그 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친기업 정책은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고, 친시장 정책이야말로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그렇죠. 모두를 사실.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정책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이런 공식을 적용한다면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뭐 서민을 위해서,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반시장적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이게 경기 침체기가 네.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누군가 나를 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더 그런 기대를 갖기 쉬운데 제가 그럴 때 너무 그걸 자꾸 거기에만 당장 어떻게 그 계층만 해결하려고 거기에 너무 네.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그렇죠. 부분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우리 전번에 얼마 전에 대처 영국 총리가 돌아가셨는데 그 서거할 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바른 TV에서도 네. 오정근 교수님, 오정근 교수님 알죠? 모시고 네. 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제일 먼저 총리 취임하고 난 다음에 찾아간 게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렵지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거기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네. 당신이야말로 훌륭하다. 스스로 그걸 국가로부터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는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영국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난 많은 것들이 지금 영국을 멍들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뭐냐면 그냥 해주겠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예산 이 문제가 돼서 네. 잘 지켜지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막상 그렇게 했다가는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피부로 조금씩은 아는데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데 한번 또 그런데 의존하고 싶은 마음 또한 없지 않거든요. 이 어려우니까.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한 번쯤 그러니까 예컨대 나도 좀 예를 들면 좀 지금 벌이도 시원찮은데 네. 누가 좀 주면 얼마나 좋겠네. 그리고 한번 그걸 주기 시작하면 참 줄일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비가역성.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특정 계층만 자꾸 이렇게 포커스해서 네. 뭘 주겠다. 그거는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납득은 되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수 네. 있고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 사례로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그거 아세요? 엄마 찾아 산말기라는 거 아세요? 네, 많아.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태리에서 네.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엄마가 못 사는 이태리에서 살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일하러 간 거예요. 정말요?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워낙 잘 부국이었어요.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아들이 엄마 찾아 그러니까 산말리가 그럼 그 거리. 아르헨티나, 이태리에서. 네, 그렇죠. 거기를 찾아.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어때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소위 말하는 네. 파퓰리즘 정책을 해서 그렇죠. 엉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페론 때부터. 그러니까 마우스. 그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도 지금 이제 G20도 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치 그 잔치를 벌릴 그런 막 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직 잔치상에 벌릴 때는 안 됐다. 뭐 아직 반찬을 만들자. 아니 언제나 네. 제 생각은 나중에 네. 돈이 많으면 해도 된다 이런 네. 거라기보다는 언제나 좀 말하자면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만 지금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다들 다 어렵잖아요. 온 나라들이. 근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정신을 잘 차리고 네.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좀 더 정치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하겠다는 그런 구호들은 어느 나라나 다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가면 저기 우리 후손들 우리도 눈이지만 네. 우리 후손들도 훨씬 더 저기 말하는 더 부채 국가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 갚아야 될 부채가 산더미에 쌓인 채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기 너무 거창해졌나요? 아니요. 여기 지금 바른사 사무실이 네네. 이제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면 녹음에 좀 녹화에 방해가 될까봐 저희가 네. 에어컨을 끈 상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 접는 걸로. 예, 아니요, 뭐, 저는 뭐, 에어컨 덥지만, 전혀 더운 줄 모르고, 네, 우리, 열정으로 이겨가시는. 열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모, 그, 박주희 네. 실장님. 제가 옆에 계셔서. 얼음을 이렇게 그 잘, 내고 있는. 또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5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